안녕하세요. 이정상 박사입니다. 요사이 자녀 교육과 훈육에 대한 고민들이 될 만한 사회적인 그런 이슈 때문에 저에게 가족 상담을 의뢰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어떻게 해야 이 자녀를 보다 더 훌륭하면서도 또 그 자녀가 자기의 삶을 만족스럽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은 부모의 고민이자 도리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 부모가 처음인지라 우리도 이 바람직한 훈육을 제대로 받은 것도 아니고 또 사회적으로도 그 공부가 충분치 않아서 여전히 혼란이 있기 마련인데요. 이 자녀 훈육에 대한 동영상을 두세 개를 올린 바 있습니다만은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서 여러분들에게 권위 있는 부모의 훈육 그리고 또 자녀의 존재를 알아주면서도 효과적인 그런 행동을 강화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은 적이 있죠. 친구 같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한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그 말씀에 동의하는지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친구 같은 부모가 되어야 되는 거 찬성합니다.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친구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친구는 서로 소통이 되죠. 그 소통되는 것 안에는 의식도 비슷하지만 공유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친구 같은 부모는요, 자녀의 눈높이에서 자녀의 마음을 공감하고 수용한다는 뜻이죠. 우리 모든 인간은요, 내 감정과 내 생각을 공감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좀 더 자기를 오픈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믿게 되죠. 부모일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공감적인 태도는 대화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관계의 시작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친구 같은 공감하고 그 자녀 입장의 인식에 수용하는 태도는 중요하지만 친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는 친구가 되는 게 아니고요. 공감하되 사회의 선배로서 인생의 선배로서 이 자녀가 더 바람직하고 또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삶에 또 사회의 기능을 잘하는 일원으로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교훈도 있어야 됩니다. 올바른 것도 주셔야죠. 이게 바로 훈육인 것입니다. 한때는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녀의 마음을 건드리거나 아픔을 주면 안 될 것 같은, 그래서 어떤 거든 수용하면서 어떻게든 자녀가 힘들어하거나 고통스러워하는 그 감정을 안 건드리려고 애를 쓰는 것을 공감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은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감정이 전부가 아닙니다. 감정과 이성 그리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그런 행동력 다 중요하죠. 특히 감정은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감정이 정답이 아니에요. 감정은 수시로 변할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감정이 상하는데 어떤 사람은 평온하기도 하죠. 개별 차이가 아주 특히 나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끌어가면 큰 오류가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가 귀하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고통스러워할 때 감정적으로 그걸 못 견뎌하죠, 부모님이. 그러니 혹시나 저 아이가 저것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기거나 저것 때문에 또 인성이 이상해질까 봐 얼른 그 감정을 풀어줍니다. 즉 맞춰주죠.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는 고통에 대한 또 좌절에 대한 내성이 안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빨리 풀어주지 않을 때 해결 방법도 모를 뿐만 아니라 견딜 만한 힘도 없기 때문에
더더욱 분노하거나 큰 좌절을 겪게 되는 이 부작용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어떤 문제에서 자녀가 좌절하거나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어떻게 될까요? 네,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위로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벗어나올 수 있도록 기다려줄 필요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부모님이 너무 자녀를 너무 아끼기 때문에 그것을 부모님이 못 견뎌하세요. 자기가 막 고통스럽고 안타까워서 얼른 맞춰주는데 이것이 반복되면 아이는 자기 감정이 1순위가 되기 시작하고요. 자기의 감정을 건드리는 다른 것들은 못 견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기 중심적인 성격이 되거나 자기애성 성격 장애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모두가 그렇게 자녀를 키우게 되면 어떻게 해주죠? 자기 감정이 중요하고 자기 애성의 성향이 똑같은 사람들끼리 동료로 만나게 되면 이제 사회에서 더 큰 문제가 생기죠. 협력보다는 자기 감정을 우선 챙기고 그래서 상대를 배려하지 못하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사람으로 되거나 또 내지는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사회로 철수해서 운둔형이 되기도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하나는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 발달하는 게 이런 전두엽의 이성보다는 이 감정, 타고난 감정을 우선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감정적인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그 감정을 읽어주시되 이성적인 논리도 계속 키워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면 훈육에 책임이 있는 부모 자신이 본인의 감정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녀에게 이제 휘둘리는 부모님들 보면요, 자기의 불안 내지는 자기의 조급성, 자기의 감정을 조절 못하기 때문에 죄처럼 휘둘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녀는요, 이 미성년자 자녀를 얘기합니다. 미성년자라고 하는 것은 뭐죠? 성년으로서 좀 미숙함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미숙한 자녀가 성인이 되고 또 자기 선택이나 행동에 책임질만 할 때까지는 부모와 공동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의 올바른 그런 성장을 도울 필요가 있죠. 그 성장을 돕는다는 것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또 내 자녀가 가진 잠재력을 펼치면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올바른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가치나 행동들을 가르쳐 준다는 뜻이잖아요. 그 감정만 만족스럽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려면 부모님들은 자기 감정 관리도 잘 하셔야 되지만 또 하나 올바른 그런 가치관이나 신념, 행동에 대해서도 부모님이 잘 알고 계시고 그게 모델링이 먼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는 그걸 보면서 배우게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 부모님 우리도 정말 배운 적이 없죠. 미숙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부모님들은 끊임없이 공부를 하시고 또 더 나은 부모의 역할 또 사회 일원으로 되려고 하는 노력과 더불어서 중간에 시행착오를 하게 됐을 때 기꺼이 그것에 대해서 수정하시고 수정하면서 사과가 필요할 때 사과하시는 모습도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번번이 사과를 하시는 것은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녀는 자라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기 위해서 자기의 권위나 또 자기의 권력을 확장하고 싶어 합니다. 즉 자기의 뜻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전에 부모님하고 조율이 된 것도 도전을 하고 다시 재설정하자고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날 수 있죠. 이럴 때 부모님이 강압적으로 자녀를 꺾어버리는 것은 권위적인 태도죠. 존재를 디스카운트하거나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죠. 친구 같은 마음으로. 그러나 평가 판단해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노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내 생각보다 더 뛰어난 것은 기꺼이 박수를 쳐주면서 응원자가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춘기 또 내지는 자기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지금까지 세워놓은 부모의 어떤 그런 권위나 또 규칙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발을 가져오실 때 일단 꺾어놓고 보자. 이 태도는 정말 안 됩니다. 그것은 권위 있는 모습이 아니라 권위적인 그런 부모예요. 그건 안 되고요. 이럴 때 기꺼이 들어보시고 끊임없이 설득하고 조율할 수 있는 인내력을 부모가 더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아직 시행착오를 할 수밖에 없는 발달 단계의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너그러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태도를 가지려면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부모 스스로 셀프로 나의 그런 정서 상태나 컨디션 그리고 나의 그 상태가 충만하도록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 하셔야 됩니다. 자, 일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해야 되는 거 하나 오늘 팁 드리겠습니다.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 되면서도 또 하나 올바른 행동을 강화시키는 것 중에 하나는요, 이겁니다. 존재는 알아주고 어떤 행위에 대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자녀가 책을 보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랬을 때 그렇게 하고 있는 자녀의 존재와 그 행위를 읽어주시면 되는 것들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누구누구 책을 읽고 있네? 이걸로 끝입니다. 이걸로 존재와 행위를 읽어주셨죠. 관심을 표현했을 뿐 했죠. 그러면 자녀는 자기가 관심받고 행위를 알아주는 걸로 존재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쉬운 거는 부모님들이 이야, 이거 얼마나 모처럼 만에 얻은 기회야 해서 욕심을 냅니다. 그래서 책을 보고 있는 그 자녀에게 이런 반응을 하죠. 책을 보고 있구나. 와, 이번에는 중간고사에서 기말고사에서 성적 좀 오르겠는걸? 이런 반응을 합니다. 얼마 만에 받은 그런 찬스인데 세기를 박아야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심리학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자녀는 어떤 메시지가 될까요? 어떤 이 마음의 작용을 하냐면 책을 보면 성적을 올려야 되겠구나 하는 것과 연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말도 못하게 부담이 되겠죠. 그 부담을 읽으면서도 계속 책을 보고 싶지 않겠죠. 그럼 반대 편한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책을 읽으면서 성적을 올려야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책을 안 보는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거는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가 오늘 정시 퇴근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랬을 때 그 존재와 행위를 읽어만 주면 된대죠. 퇴근하셨네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환영합니다.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자기 잘 왔어. 오늘 일찍 들어왔으니까 저것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 시간에 들어와. 얼마나 좋아. 자, 이렇게 되면 심리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일찍 들어오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 이때 들어와야 되는구나. 부담이 커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편한 쪽 그냥 이래저래 시간을 보내다가 그 부담을 털 만한 시간에 들어오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반항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이 사람의 마음의 심리작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이겁니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유행했었죠. 그런데 여러분, 춤추게 하려고 칭찬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불손한 의도를 가면 되죠. 이럴 때 해야지 하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은 이해하는데 전략상 no,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 해야 되는 것은요, 그 의도는 다음입니다. 우선은 그 존재와 행위를 읽어주는 거. 일찍 오셨네요. 책을 읽고 있구나. 운동을 하고 있네. 이것으로 먼저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반복적인 말씀입니다만은 사랑은 노력입니다. 노력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이 말씀 뭔지 아시죠? 예를 들어서 내가 가족과 아이 컨택을 할 때 나도 피곤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죠. 내가 보던 휴대폰을 보면서 대화를 이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TV를 보면서 어때요? 관계를 위해서 또 상대를 위해서 그 내가 좋아하는 이 휴대폰 화면에서 눈을 들어서 상대를 바라보는 그
그 노력, 이러한 것들이 사랑이죠. 그런 노력이 계속 합쳐질 때 감동을 받게 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일상에서 하실 수 있는 작은 노력들을 계속 이어가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존재는 알아주시고 행위는 읽어주시는 연습들을 많이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권위 있는 부모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설명해 주시고 계속 수정해 나가죠. 그리고 잘했을 때는 기꺼이 칭찬해 주시고, 잘 하지 않았을 때는 함께 고민해서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 태도를 한결같이 유지할 때 올바른 모델링이 되면서 권위 있는 부모이자 또 효과적인 훈육의 모습입니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신청해 주시면 저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